요즘 사람들이 국장 투자는 지능순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미국 주식 분위기도 안 좋고 코인 시장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국장만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코스피 5천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이라도 국장에 들어와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남들은 다 돈 버는 것 같은데 괜히 나만 물려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젠 코스피가 7천을 갈 거라고 말하는 곳들도 상당히 많아져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포모가 오시는 분들도 많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지금 주식 뭐 사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국장에 대한 관심이 점점 쏠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가 도대체 왜 이렇게 숨도 안 쉬고 가파르게 오르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숫자 뒤에 숨은 현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찍긴 했지만 서민들의 삶은 코스피 5천만큼 좋아지진 않았죠. 여전히 뉴스를 보면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여전히 고환율, 고물가에다가 먹고 사는 게 전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청년들은요 27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고 자영업도 상당히 힘들다고 하니까요. 주가의 상승은 한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코스피 5천이라는 이런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왜 오른 건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가 있는 건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럼 코스피는 왜 오른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 첫 번째는요, 지수의 실질 가치가 낮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2020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각국 정부가 돈을 풀고 금리를 역대급으로 낮췄습니다. 그 영향으로 2021년부터 2022년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한때 8%를 넘었고요. 한국도 2022년에 물가가 5% 넘게 뛰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임금, 자산 가격이 다 같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1포인트라도 2010년의 1포인트와 2026년의 1포인트가 의미하는 실질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2010년에 코스피 2000이었던 시절과 지금 5000 시대의 생활 물가를 비교하면 체감이 확 다르겠죠. 그리고 여기에 원화 가치 하락도 더해진 게 크죠. 실제로 몇 년 전만 해도 환율은 1100원대였지만 단기간에 30% 가까이 환율이 올랐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1400원 초중반대에 오랜 기간 머물러 있는데 환율이 30%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30% 하락했다는 말과 똑같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같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데 드는 원화 금액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될수록 자산 가격은 숫자로 더 커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착시 효과가 있다는 걸 첫 번째로 아는 게 먼저예요. 지수가 올라가니까 다들 안심하고 좋아만 하는데 정작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실물 경제나 환율, 고용 지표들은 그만큼 좋아졌는지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코스피 상승이 100% 거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진짜로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현재 코스피 상승 랠리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멱살을 잡고 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코스피 랠리의 주인공은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열풍 때문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칩인 HBM 칩 수요가 폭발했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실제로 한국 수출이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그 중에 반도체 비중이 24%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총 수출의 4분의 1을 반도체 하나로 채워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누가 이뤄낸 성과일까요? 청와대도 아니고 여의도 국회도 아니죠. 밤낮 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현장에서 땀 흘린 엔지니어와 기업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덕분에 코스피 전체 이익 구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조선, 금융업종들이 골고루 기여를 했다면 지금은 AI 메모리가 이익의 상당 부분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삼성증권 분석을 봐도 2026년 반도체 업종의 ROE가 21% 수준까지 갈 거라고 전망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과 기술들이 퀄리티가 있는 수출로 돈을 벌어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지수 성장을 견인했다는 건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기업들이 잘해서 지수가 오른 건 정말 좋은 일인데, 대신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정치권 프레이밍입니다. 정작 공을 세운 건 기업인데 나중에 정치권에선 우리가 코스피 5천을 만들었다고 생색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시장과 기업의 성과를 정치 홍보용으로 가져가는 건 사실 왜곡이고 선동에 가깝다고 봐요. 그리고 코스피 상승의 또 다른 이유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밸류에이션입니다. 즉
주식평가 기준의 변화죠. 주가라는 건 결국 시장에서 그 기업을 얼마나 쳐주는가의 문제입니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들어왔죠.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은 리스크가 많은 나라니까 같은 이익이어도 주가를 낮게 쳐줘야지 했던 겁니다. 이유는 뻔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고 이익이 나더라도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은 짜고, 그리고 강성 노조나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에 제약이 많고 주가 조작 같은 걸 방치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 경제는 미국 금리나 환율, 중국 경기 같은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구조라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싸게 사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2023년엔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기업들한테도 배당을 좀 더 주라고 압박도 넣었고요. 또 2023년 봄에 발생한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 이후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교란 세력을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장난치면 큰일 난다 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준 거죠. 실제로 금융권 리포트를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부 해소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고 있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NH투자증권은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7,300포인트까지 올려잡았습니다. 근거가 재미있는데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에 적용하는 PER과 PBR 같은 평가 배수를 예전보다 높게 쳐줘야 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한국 기업들의 이익도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는 예전보다 비싼 값을 쳐주는 시장이 됐다는 얘기죠. 해외 큰손들도 비슷합니다. JP모건이나 시티그룹 같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한국 증시는 이제 PBR 2배 이상은 줘야 되고 PER도 12배 이상은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 코스피는 6천에서 7천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계산이죠. 물론 이런 건 전망일 뿐이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예전보다 한국 시장을 보는 시선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기업 운영에 방해되는 정책들과 법안들이 있는 건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잘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건 인정을 해주긴 해야겠죠. 그럼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코스피 7천 간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한국 주식을 사야 되나 싶죠. 요즘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해외 큰 손들이 코스피 7천 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포모가 오는 게 당연하죠. 코스피 7천이라는 숫자 자체는 AI 반도체나 방산, 조선 업종들의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해서 해소가 되고 거시경제도 나쁘지만 않다면 언젠가 코스피 7천이 갈 수 있을 거라는 건 저도 동의하긴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 순이익에다가 PER 12배에서 13배를 대입하면 실제로 코스피는 6천이 넘어야 되고, 여기서 좀 더 후하게 쳐주면 7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치는 상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코스피 7천이라는 절대적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때 전 세계 시장과 비교해서 한국 시장이 어떤 위치에 있냐는 겁니다. 만약 코스피 7천 시점에 미국이나 유럽, 일본 증시는 어디까지 가 있을지, 원달러 환율은 얼마일지, 한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나 가계소득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이런 비교 기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코스피가 7천이 됐어도 그 사이에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달러 기준으로는 옛날 코스피 2,500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어떨까요? 원화로는 돈을 2배, 3배 이상 번 것 같지만 세계의 기준이 되는 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겨우 원금만 지킨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수는 7천이 넘었는데 한국의 실질 성장률은 정체가 되어 있고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졌다면 지수만 높다고 좋은 경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치와 평가라는 건 늘 상대적인 건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코스피 7천 갈 거니까 지금이라도 사야지가 아니라 현재 거시경제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이익이 추가로 개선될 수가 있을지,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될지 복합적으로 따져보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미 코스피는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제는 신규 진입보단 보유자의 영역에 가깝죠. 작년만 해도 삼성전자가 5만원대였는데 지금은 20만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 들어가서 물리면 꼭대기에 물리게 되죠. 주식은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지금은 쌀 때일까요? 비쌀 때일까요? 냉정하게 바라보면 지금은 살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코스피 7천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좋은 타이밍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아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안 되죠. 지수가 쭉쭉 오를 때는 누구나 겁이 없어지고 반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겁부터 나서 팔아버리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국장 투자를 고민한다면 지금 사서 주가가 반토막 나더라도 과연 버틸 수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급하게 오른 자산일수록 조정도 깊게 오는 법이거든요. 아무리 전망이 좋은 기업이고 자산이라고 하더라도요, 맨날 오르기만 할 수 없습니다. 늘 하락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이미 오를 대로 올라있는 시장에서 주가가 50%씩 빠져도 그걸 버틸 수 있는 멘탈과 자금인지 생각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몇 년 안에 안 써도 되는 돈인 건지 생각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주식은 로또 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주식은 계속 해야 되는 건데 10%, 20% 더 버는 것보다 오래 살아남고 생존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어떤 섹터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실질 성장을 주도하는 섹터에 일부 투자하는 겁니다. 정말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돈을 벌어다 주는 분야들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AI 반도체, 방위산업, 조선업 같은 분야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산업은 최근 몇 년간 한국 경제에 진짜 달러를 벌어다 준 효자들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휴전국가인 한국에서 방산 기술은 당연히 인정받을 만하고 조선업도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다투고 있고요. AI 반도체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전이나 에너지 인프라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정부의 2026년 성장 전략에서 반도체와 방위산업을 핵심으로 꼽았고요. 원전과 전력망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전략 인프라로 깔고 가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변동성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싶다면 전기차나 로봇, 우주 관련 기업들도 주목해봐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이나 증권, 보험 업종도 볼만합니다. 보통 강세장 후반에 이런 업종들이 주목을 받는데 특히 이런 업종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 등등 PBR 재평가 기대를 받는 대표 업종들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런 업종들은 배당도 잘 챙겨주다 보니까 꾸준히 현금 흐름이 나와서 장기 투자하기에도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우량 배당주나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가 됐지만 현금 흐름이 탄탄한 주식들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모을만 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많은 돈을 벌진 못해도 5년, 10년 동안 꾸준히 모아서 배당 재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 원금이랑 배당금이 복리로 붙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배당 1%, 2% 차이가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요, 이게 액수가 커지면 절대 무시 못하는 금액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변동성 높은 걸 싫어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좋기도 하죠. 대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앞으로 국장에 투자하려면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을지 알려만 드린 거지 무조건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한 가지 섹터에 올인해서도 안 되고요. 투자를 하시더라도 항상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는 꼭 지키셔야 돼요. 발끝에 사가지고 머리 꼭대기에서 팔겠다는 이런 욕심만 버려도 반은 갑니다. 어쨌든 정리해보면 코스피 7,000이 목표라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코스피가 왜 오르게 된 건지 알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코스피 5,000, 코스피 7,000 이런 숫자에만 현혹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화폐가치, 실물경제, 환율, 고용 같은 현실 지표들이나 거시경제 흐름, 한국 주요 기업들의 전망부터 먼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남의 전망에 흔들리지 말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자는 겁니다. 어느 증권사가 7,000 간다고 하니까 무조건 그것만 맹신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와 기간, 내가 잘 아는 산업과 기업, 그리고 내 현금 흐름 상태는 어떤지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나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기준은 책이나 영상으로 지식을 얻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직접 작은 돈이라도 굴려보고 경험하면서 내 몸으로 익혀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건 기준이 아니죠. 물론 코스피 시장이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걸 제외하더라도 분명히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만 빼고 남들이 다 돈 버는 것 같으니까 무작정 국장 투자를 하는 게 더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급하게 오른 자산은 꼭 조정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더 오르더라도 포 모아서 무작정 투자하지 말고요. 나중에 조정이 왔을 때 어떤 주식을 언제부터 얼만큼 매수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은행 이자보다 최소 2배 정도 더 버는 걸 목표로 잡고 생존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